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그의 아내 멀린더 게이츠가 27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둘은 2000년 자신들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재단은 연간 기부금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민간 재단입니다. 그들은 남은 생은 함께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재단 활동은 함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알잖아요. 이혼한 부부가 그러기 힘들다는 거. 이들은 남은 생은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게 됐다라는 이혼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누구 한 명만 성장하고 누구 한 명만 희생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쉽지 않으니까요. 생생경제를 통해 저는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1분기 세계 배터리 시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국내 3사의 점유율이 중국계 업체들에 밀려 지난해보다 하락했는데요. 대덕대 이호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가 올 1분기 세계에서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를 밝혔습니다. 네. 공신력 있는 조사입니까? 일단? 예, 공신력 있습니다, 이거는. 네. 네, 자, 그러면은 믿고 한번 알아보죠. 성적표 일단 좀 살펴주세요. 예, 일단 국내에서 가장 크고 규모가 있던 LG의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이번에 1분기에서 20.5%를 차지했거든요. 네. 중국의 CATL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1.5%로 1위를 기록했고요. LG가 2위였어요. 삼성 SDI가 5.3, SK는 5.1로 각각 5위, 6위요. 결국 국내 K배터리 점유율을 합하면 1분기에 전 세계 시장의 30.9%를 차지했다. 네. 뭐 잘한 거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평균이 전 세계 배터리 34.5%인가 1%인가 요 수준이었거든요. 아, 조금 떨어졌네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1분기 결과지만 일단 작년에 비해서 4%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나 줄었어요. 지난해도 1분기만 따로 띄어서 보면 우리나라가 37.8%였는데 현재는 이제 6.9%가 줄어서 30.9%가 된 거죠. 근데 이제 CATL을 비롯해서 CATL이 31.5%지만 BYD가 6.8%, CALB가 2.7%. 중요한 건 중국 배터리 기업이 배터리 탑재 물량을 보면요. CATL이 작년 대비 2배에서 다른 기업체들은 9배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체가 급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조금 줄긴 줄었지만 중국이 또 워낙 성장을 했군요. 네네. 자, 이유를 좀 분석해 보죠. 사실 LG와 SK 배터리 분쟁 때 우리가 이러다 K배터리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했었잖아요. 예, 뭐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근데 이게 좀 의아해요.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LG하고 SK의 어떤 분쟁에 있어서는 SK가 좀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수조 원대가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SK가 전년 1분기 대비 108% 성장을 했어요. 오히려. 네. 예, LG나 삼성은 LG도 늘었지만 89% 성장, 삼성은 57% 성장.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여기가 말씀을 쭉 지속적으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드린 말씀이 우리나라가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후퇴했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K는 전년 대비 108%면 2배가량 매출이 늘어난 거고요. 네. LG도 90%, 삼성도 57%가 늘어난 겁니다. 배터리 총 생산량과 판매량이. 네. 그런데 그것보다 시장이 더 크게 늘어났고
근데 그 대부분의 시장을 중국 기업체들이 많이 독점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거죠. 결국 파이가 엄청 커졌는데 우리가 늘어나는 양이 조금 작게 먹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준 게 아니라 파이가 커졌고 파이가 커진 것에 중국이 굉장한 일조를 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전년 대비 잘했고요. 네, 성장했습니다. 예. 자, 중국은 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중국의 이 성적은 내수 시장의 보호 정책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특정한 어떤 차종을 생산을 할 때 전기차든 신기술 같은 경우에요. 자동차 얘기를 해보면 10,000대, 20,000대 생산할 때 원가가 100원이라고 할 때요. 네. 이게 40,000대, 50,000대 수준으로 가면 70원까지 생산원가가 30% 절감이 되고요. 이게 10만 대를 넘어가면 그 70원에서 또 30%인 49원. 결국 절반까지 기술력이라는 게 축적되면 원가가 절감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27배입니다. 결국 내수 시장에서 장사만 해도 대한민국 27개국 수출 효과가 나는 거죠. 27배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27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같은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국에 아주 대놓고 차별 정책을 펴면서 중국의 내수 기업들을 육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BYD도 판매 대수가 그냥 뭐 중국 내수만 팔아도 10만 대가 넘었다 보니까 이제 기술은 다소 우리나라보다 10%, 20% 뒤져 있습니다만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내수 시장에만 컸던 어떤 잠룡들이 이제 해외 수출까지 시장하고 이번에 우리나라 아이오닉까지도 넘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K배터리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내수 시장이 27배면 우리의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계속해서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네네. 그럼 이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거나 뭐 중국 시장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다기보다는 기술력은 좀 다소 가지고 있는데 네. 결국은 현지화를 해야겠죠.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은 무조건 50대 50 합자법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자법인이나 기술 공유를 통해 가지고 중국 내 공장을 설립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한국산 100% 국내에서 제작된 배터리를 가지고 중국 전기차에 장착을 할 경우에 보조금 지급 이런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그렇죠.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경우가 아주 차별성이 큽니다. 그냥 정면 승부는 할 수 없네요. 측면 승부를 네, 해야 맞습니다. 되고요. 네.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그러면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배터리 기업을 좀 교수님께 들어볼게요. 일단 네. CATL 이 기업 어떤 기업이에요? CATL 같은 경우 현재 1등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배터리라는 건 이제 좀 원론적으로 보면 형태에 따라서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 이렇게 분리하거든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원통형은 주로 이제 테슬라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원통형이나 각형은 모두 에너지 밀도는 좀 낮고 주행거리가 짧게 됩니다. 네. 근데 안정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파우치형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이제 제작을 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볍고 해서 주행거리는 좋은데 안정성이 다소 좀 떨어지고요. 파우치 형태다 보니까 중간에 공정이 몇 개가 들어가서 생산원가가 다소 좀 비싼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 CATL이 각형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번에 뭐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특히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우리는 앞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만이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시장 점유율은 워낙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압도적으로 CATL이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BYD 같은 경우는 인산철계 블레이드 배터리를 선보이는데 중국 내 시장 점유율도 10%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고 실제 안정성도 좋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이 이미 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기술적인 복잡한 내용을 빼고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기술력은 한 80에서 90%는 우리나라를 따라왔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듈을 없애고 전기에서 바로 배터리로 생산하는 셀 투 팩, 셀에서 모듈을 건너뛰고 바로 패킹하는 기술은 오히려 우리보다 좀 앞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이 GMP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뭐 가격 좋은 건 알고 있고요. 근데 네네. 늘 문제는 기술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기술 부분까지도 갖춰간다면 정말 우리 제품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CATL이 공급했습니까? 배터리를? 예, 이렇게 그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이 GMP는 이제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차종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GMP 1차 물량 중에 아이오닉 5요, 현대 거요. 이것은 실제 10조 원 규모인데 SK가 단독으로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입장에서 국내 자국 산업끼리 코워크하고 협조하고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리고 2차 물량 아이오닉 6에 대해서 16조 물량으로 늘어났는데 요때부터 좀 조짐이 이상했죠. LG하고 CATL이 공동 수주를 했습니다. 아하. 조금씩 나눠 먹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3차 공급 계약에서는 CATL이 절반 이상을 이미 확보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ATL이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대규모, 정말 규모가 큰 공장을 신축하고 있고 BYD도 유럽 시장 진출을 호언하고 있고 뭐 미국 시장도 넘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시장 자체에서 찻잔 속의 소용돌이 물론 그 찻잔이 좀 큽니다. 우리나라 27배나 되니까. 그래서 내수 시장 보호 정책으로 기술력은 뒤지는데 중국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급을 하는 이런 쪽으로 다소 폄훼하면서 저희가 안심했던 이런 전문가들의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볼 때 중국 내수 시장 별도, 중국을 제외한 시장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진정한 위기인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의 홈그라운드인 현대, 기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절반 이상을 CATL이 배터리로 수주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술은 다 따라왔고 가격 경쟁력을 이걸 극복하는 게 우리 앞으로의 남은 관건이구나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 배터리 관련돼서 뭐 정부도 적극 돕겠다 이 산업을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해줘야 돼요? 실제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염려가 됩니다. 뭐 최근에 자동차 트랜지스터나 이런 거 반도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TFT를 구성한다, 뭐 육성을 한다 많이 나서고 있는데 네. 가장 좋은 포인트는 일단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새로운 기술, 신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는 4가지 항목 중에는 기술과 자원과 시장 규모와 규제 4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좀 부족하죠. 뭐 히토류나 각종 리튬이나 이런 것도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고요. 시장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27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근데 다행히 여지껏은 기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해외보다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전기차 3대 중에 한 대는 K배터리가 탑재된 아주 좋은 성과를 냈죠.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요.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각종 기업체가 그렇죠. 핀셋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핀셋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고 이런 어떤 기술을 적응을 해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런 규제 완화만이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지금 중국 배터리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중국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좀 약진할 수 있었던 거고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 위기지만 중국이 그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빨리 수습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어렵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배터리 업계가 3자릿수 이상으로 사용량이 늘고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국 내 전기차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있었다가 본인들은 이제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내수 시장이 급격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특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상당히 지급을 하면서 많이 급성장을 한 거거든요. 네. 상위 10개 업체 점유율을 보면 CATL이 중국 배터리 업체가 42.9%를 차지하고 있고요. 결국 작년 대비 1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한국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뭐 LG나 삼성이나 SK가 지난 1분기까지는 중국 내에서 약 47.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30.9%로 뒤처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분야 때문에 상당히 뒤지고 있는데 결국은 선도적인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신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와 R&D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2025년에 일본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슬그머니 도요대에서 내놓기 시작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보다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결국 동일 무게에서는 2배의 주행거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네.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이것을 앞으로 4년 후에는 자기네는 양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라도 27년의 프로토타입, 양산은 3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5년 정도 뒤진 전망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완전히 세대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싸움의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싸움에서 시장 유지, 기술력 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생산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률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다음번 싸움에 필요한 어떤 기술 개발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제가 아까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현재 전쟁에서 기업체들이 싸우기 힘들고 눈코 뜰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소재 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좀 더 심도 있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 싸움에서도 이기기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 지금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콜라보를 추진하는 곳들도 있는데 글로벌 협업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게 두 가지 면으로 좀 나눠봐야 돼요. 뭐냐면은 일단은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각종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화 스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렇게 한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가 그 수익률을 보면 현대기아가 100조 클럽에 3.4조의 영업이익률, 결국 3.5% 미만의 이익률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배터리가 생산 원가의 30에서 40% 차지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자동차 제작사는 내재화로 갈 겁니다. 네. 그런데 배터리 생산에 따른 축적된 기술 30년 이상이 필요하고 상당히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폭스바겐도 내재화를 얘기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배터리 회사하고의 코어, 일부 부품이나 일부 배터리를 공급받는 걸 손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합종 연행이 필요하고 코어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SK 이노베이션하고 렌터카가 같은 그룹 내에 있으면서 협업을 발표해서 스마트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배터리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명을 예측하고 과열 징후를 감지하고 배터리의 전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연구 중이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배터리를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폐배터리 활용까지를 고려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자동차 메이커, 뭐 현대도 LG하고 합작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협력은 앞으로 지속되고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배터리 시장 상황 그리고 우리 배터리 시장 현황까지 대덕대 이호근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